엄마를 사랑할 줄 몰랐던 딸의 고백. 부모님에 관한 책을 쓰는 목적이 뭐냐? 돌아가신 아버지께 느끼는 죄송한 마음을 치유하고 살아계신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키우고 싶어서. 얼마 전 가까운 지인이 내게 물었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지인 의도는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인데 앞서 책으로 썼던 남편과 아들보다 더욱 신중함이 필요하다. 라는 조심스러운 우려였다. 실제로 나는 완벽한 결혼 생활 매뉴얼과 예체능 자녀, 엄마로 산다는 것을 쓴 후 남편과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독자들은 나의 결혼 생활을 따뜻한 시선으로 읽어주었고 예체능 자녀 교육 경험은 비슷한 길을 걷는 부모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는 피드백도 받았다. 그래서 이번 책은 내가 효녀라서 쓴 것이 아니라 효녀가 되고 싶어서 쓴 책이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누군가 책을 다 읽고 나를 효녀라고 말한다면 그건 오히려 민망한 일이다. 불효녀라고 말해야 이 책을 제대로 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이 흔들릴 땐 끝까지 작가 정신으로 밀어붙였다. 모든 원고를 완성하고 난 지금 결론이 명확해졌다. 돌아가신 아버지께는 여전히 죄송한 마음뿐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기대 이상으로 달라졌다. 솔직히 예전에 나와 어머니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다. 대화할 때는 엄마라고 불렀지만 글을 쓸 때는 늘 어머니라 적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던 구멍가게 딸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불편한 사이였다. 그 깊은 골은 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으셨고 그 억울함을 딸인 나에게 풀었던 세월에서 비롯됐다. 나 또한 수없이 많은 명절과 제사 전후로 어머니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이 책을 쓰기 위해 지난날 써왔던 블로그 글을 읽으며 어머니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다. 서서히 연민과 애틋한 감정이 피어났다. 그 감정의 변화가 너무 놀라워서 내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까지 꺼내 들여다보았다. 필요하면 어머니께 조심스레 여쭈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원통함을 쏟아내셨다. 처음엔 어머니의 시집살이와 히스테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효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점점 어머니가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가? 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새어머니 같은 친엄마라는 내 감정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예전엔 어머니 전화를 귀찮아했고 때론 수신 거부까지 한 적도 있었다. 시골집에 가서도 겨우 식사와 차 한 잔만 나누고 나왔는데 지금은 감정의 주파수가 맞아 노래를 부르고 영상을 찍으며 함께 웃는다. 또 어머니가 필요로 하시는 물건이 있으면 정성껏 주문해드린다.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다. 내 건강을 위해 텃밭에 비트, 호박, 땅콩, 강낭콩을 심으시고 나의 작은 배려에도 고맙다 라고 연신 말씀하신다. 요즘은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젠 서로 친밀한 모녀관계를 넘어 함께 나이 들어가는 여자,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부모님의 생애 전반을 살펴보는 동안 나는 두 분께 불러드릴 애칭을 하나 떠올렸다. 바로 위대한 상인 부부, 자애로운 부모님이다.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지만 한 번도 손님과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도둑이 들었을 때조차 자식을 키우는 같은 부모의 입장, 혹은 이웃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양심을 믿어주셨다. 아버지는 자녀 교육을 어느 정도 마치신 뒤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다. 50대 중반부터는 어머니에게 가게를 맡기고 의용소방대장, 면발전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등 면을 대표하는 직책을 두루 맡으셨다. 환갑회에 남기신 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 최근에 편찬된 보절면지와 하우스미술관, 화보에도 아버지의 구멍가게 역사와 사회활동 내력이 수록되어 있다. 그 기록들이 내게는 아버지 숨결이요, 무엇보다 큰 선물이다. 하지만 그 역사를 함께한 어머니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의 흔적을 남겨드리고 싶었다. 더러 예술인들이 어머니를 인터뷰하러 왔지만 어머니는 늘 부끄럽다며 사양하셨다. 그런데 나에겐 마음을 연다.
내가 어머니를 가장 잘 아는 딸이라고 믿으셨을까? 내가 만든 다소 짓궂은 영상이나 그래도 눈치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응원과 조회수가 많다는 말에 기뻐하신다. 어머니는 자신의 한많은 삶을 딸인 나라도 알아주고 위로해주길 바라신 것이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 때면 차에서 내릴 때까지, 또 낮엔 내 근무 시간을 알려드려야 할 만큼 멈추지 않으셨다. 다 들어줄 수 없으니 일기로 남기라고 권했더니 정말로 쓰기 시작하셨다. 구멍가게 박물관에 보관하고 싶을 만큼 귀중한 어머니의 일기였다. 어머니 인생의 후반기 역사를 스스로 기록해 나가시니 참 뿌듯했다. 첫 일기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너무도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어서 눈시울이 뜨거웠다. 글씨가 아닌 마음이 먼저 보였다. 2023년 9월 28일. 내가 왜 둥둥 뜨는 맘일까? 연필 잡은 지가 언제였던가? 20년은 더 된 것 같구나. 내일이 추석이고 이시대준의 아버지가 죽은 지 벌써 8달. 원통하고 슬프기만 하네. 글씨가 왜 이래? 왜 이래? 2023년 9월 29일. 추석 한숨만 쉬어지네. 좋고 나쁜 것도 없는데. 2023년 9월 30일. 아파트에서 보절해 왔다. 들깨를 털었는데 이내 남동생한테 일한다고 야단을 맞았다. 글씨 받침을 몰라서 더 못쓰겠다. 2023년 10월 1일. 오늘 4일째 일기를 써본다. 글씨에 무슨 받침을 넣을지도 몰라.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노트가 있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써본다. 핸드폰에 유튜브 방송이 배울 점이 많아서 좋다. 이야 생략. 어머니는 5일째 되던 날 펜글씨 교본을 사달라고 하셨다. 연습하더니 금세 글씨체가 가지런해졌다. 내용도 농사일, 집안일, 건강, 자녀 이야기까지 하루 일상을 간결하게 메모하면서 감정까지 잘 표현하셨다. 나는 이제 더는 어머니 일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솔직하게 쓰신다는 이야기다. 어머니는 일기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추스르며 한결 편안해지셨다. 어머니와 나 사이 통화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다툼도 거의 없다. 서로의 노력이 만든 이 평화가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 이 책을 마무리하며 나는 부모님의 삶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해봤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녀 교육 열정이 내게 커다란 유산이 되었다. 뭔가를 할 때 끈기 있게 몰입하는 면은 아버지를 닮았고, 주변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감성은 어머니에게서 왔다. 이 성품은 공직자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 내 아들에 대한 오랜 예체능 뒷바라지도 어찌 보면 부모님 영향이 크다. 부모님이 농촌에서 보기 드물게 자녀 교육에 힘썼던 이유는 가난과 서러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나는 한 차원 높여서 아들의 꿈을 응원하는 기쁨을 담았다. 오늘의 나는 밭을 가는 자로, 씨를 뿌리는 자로 내리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의 은혜 덕분임을 잊지 않고자 한다. 이제 글을 맺는다. 부모님 80년 생애를 돌아보니 초년의 고생과 노년의 병고를 제외하고는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었다. 나의 미숙한 판단과 어설픈 글솜씨로 인해 두 분의 명예나 지난날의 아름답고 행복했던 일상이 다소 퇴색되진 않을까 염려된다. 최근 4년의 병고에 집중해서 글을 쓰다 보니 울창한 숲은 보지 못하고 병든 나무 몇 그루만 응시한 셈이다. 형제자매와 친척들이 읽게 되더라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그간 제 삶만 챙기며 살아온 불효녀가 뒤늦게나마 둘째 딸로 돌아와 쓴 사랑의 반성문이라고 여겨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내자면 독자들에겐 신흥상회, 둘째 딸이 쓴 위대한 상인 부부의 휴먼 드라마로 다가가길 소망한다.